제가 오늘 불편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진 얼굴의 문제는 리프팅이 우리 써마지가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못한다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운맛으로 말하죠. 아니야. 너무 커. 너 살아가야지. 보통 얼굴이 처졌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뭐부터 떠올리세요? 리프팅 받아야 하나? 울서마지 받아야 하나?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오늘 불편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진 얼굴의 문제는 리프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원장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진 얼굴에는 리프팅이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 정답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늙어 보일 때 아래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위로 당기는 거 떠올리시죠?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아래로 내려온 것만은 아닙니다. 피곤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얼굴이 무거워 보인다, 이런 인상은 대부분 얼굴에 생긴 그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그늘은 처짐 하나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그늘은 지방 자체가 줄고 준 지방이 밑으로 내려와서 생깁니다. 피부가 탄력이 무너지면서 또 늘어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즉 얼굴은 아래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은 꺼지고 바깥은 접히고 경계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위로 당기면 얼굴이 젊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리프팅의 핵심은 얼마나 세게 올리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그늘이 시작됐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중안면의 볼륨이 줄어서 생긴 그늘인지, 팔자 라인이 깊어서 생긴 음영인지, 턱선 아래의 무게감 때문에 생긴 그림자인지,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리프팅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이는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리프팅은 수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이쯤에서 울세라 써마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리프팅 고민하시는 분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시술을 먼저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세요. 울세라 써마지 매번 했는데 다시 처졌어요. 써마지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술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울세라와 써머지는 피부 속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서 조직을 단단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즉 얼굴을 새로 만들어주는 시술이 아니라 노화를 관리하는 시술에 가깝습니다. 노화는 멈추지 않죠. 그래서 시술을 해도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죠. 효과가 사라진다기보다는 노화가 그 위에 다시 쌓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 써마지가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못한다는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성이 적은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할지 혹은 안 할지 혹은 했을 때 얼마나 이 주기를 갖고 할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써마지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것도 좀 다를 수 있어요. 피부를 봤을 때 피부에 탄력이 적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들부들한 사람들은 써마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피부 안쪽에 있는 조직이 잘 늘어나거나 탄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울세라가 필요한 거죠. 우리 써마지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아픈 거예요? 에너지가 응축되는 힘에 의해서 일종의 사실은 열을 가해지는 거죠. 화상이죠, 사실은. 안쪽에 화상이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걸 이제 치유하는 과정에서 재생되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그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도 우리 써마지 한번 받아보셨나요? 한번 받아봤는데 아프죠.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받았을 때는 많이 아팠고 다시 한번 받아봤어요. 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취 연고를 충분히 바르고 하면은 생각보다 받을만 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병원을 골라라 올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 선택에서 그 원장님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원장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 같으니까 매일 필요하다, 그냥 하는 거다 하면 도움이 됩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상태가 어떻고 얼마마다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에너지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의사의 능력이 좀 중요한 거죠. 경험이 많이 쌓인 병원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프팅을 받는다는 건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 동안처럼 보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안 얼굴을 결정하는 건 단순히 위로 당겼느냐가 아니죠. 처짐, 꺼짐, 피부 탄력, 얼굴 골격의 변화, 이 네 가지가 같이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은 놓치는 게 바로 얼굴의 꺼짐이에요. 꺼진 얼굴이 많으면 얼굴은 더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기기만 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안의 얼굴을 신경 쓰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노화의 원인을 늦추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 노화의 원인은 보통 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콜라겐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20대 중후반부터 콜라겐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지지 구조도 변합니다. 얼굴을 잡아주는 인대와 연부 조직의 위치가 점차 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볼륨이 변하죠. 이거는 지방과 뼈에 해당됩니다. 얼굴 뼈와 지방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그늘과 꺼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기기만 하면 오히려 꺼짐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얼굴 노화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얼굴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의 탄력은 아직 괜찮은데 앞볼이 꺼진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볼륨은 충분한데 피부가 처져서 무거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얼굴이 늙어 보이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장님 유튜브 보니까 울사마지 대신에 다른 고주파 레이저 추천하는 영상들이 많던데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저거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정확하게만 잘 쓴다면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든 그 효과는 그 돈값보다 그 이상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고객들마다 어떤 장비를 사용했을 때 나는 효과가 좋았다, 적었다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비싸다고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잘 사용하는 병원을 찾는 팁이 있나요? 많이 장비를 사용해 본 분들이 잘하는 건 맞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말고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고객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비의 세팅값을 변화시키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고 학회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진 정도가 너무 많이 처졌다 그러면 그건 장비로 안 돼요. 그러면 리프팅 수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얼굴살이 없는데 피부가 늘어진 분들은 울서마지 같은 이런 장비들을 받으셔도 될 때도 있지만 너무 꺼진 것 때문에 처져 보이는 경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뭐 필러던 지방 이식이던 혹은 스킨 부스터던 이런 것들을 좀 채워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장비들을 선택하는 건 어차피 그 병원에 있는 장비 안에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맞는 분이 계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서 이 장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세팅 값을 변화시킨다 그래도. 그래서 한 병원만 사실 계속 다니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봤는데 효과가 괜찮다, 그건 괜찮은데 만약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그냥 계속 받는다, 그러면 병원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럼 그 병원에서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랑 맞는다 그러면 그 병원이 본인한테는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는 거죠. 처진 얼굴 개선에 얼굴 마사지 추천하는 이제 영상이 많더라고요. 네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긴가민가해요. 이게 네.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얼굴 운동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아요. 얼굴 운동하면 리프팅 효과가 있나요? 매일 하면 처짐이 좋아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붓기가 빠지고 표정이 저는 딱 요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락 마사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방을 오랜 시간 뼈에다 대고 누르면 위축이 옵니다. 진짜 뼈를 줄일 수는 없지만 지방의 크기는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도움이 되는데 얼굴을 뭐 위로 올리고 어떤 표정을 져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리프팅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는 도움은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올라가지 않으니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인들 보면은 결혼 준비할 때 경락 마사지 받고 하는데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네. 비용만큼의 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거 아닌 건가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매운맛으로 말하죠. 아, 아니야. 살아가야지.
마사지는 누구나 받잖아요. 저도 허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직업병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며칠 전에 마사지 받았는데 이 마사지로 제 몸이 치유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좀 부드러워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리를 받는 거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뭐 얼마나 있으니까 이 돈값을 하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스마트폰 많이 보면 얼굴이 처질까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고개가 앞으로 나오고 목이 이렇게 굽죠? 그리고 턱 밑에 피부가 접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고개가 앞으로 나오는 자세가 습관이 된다면 턱선과 목 라인이 당연히 흐려 보이게 됩니다. 이건 근육이 망가진다기보다는 얼굴과 목의 실루엣이 그렇게 보이도록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술을 받아도 자세나 생활 습관 때문에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니즈예요. 얼마나 변하는 걸 원하는지에 맞춰서 하는 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원인이죠. 이 사람의 니즈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저는 무조건 뭐 이 수술, 원인이 이러니까 이 수술 하라고 아무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도 강요가 될 수 있으니까 니즈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와 다르게 무조건 이게 좋으니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강요처럼 되는 거죠. 혹은 그 원장님이 대부분은 잘하시겠지만 어떤 원장님은 요거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요것만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화가 필요한 거고 의료진의 경험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의료진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의료진의 경험,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양력을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발표를 했느냐,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인스타 쇼츠에 전후 사진을 보고 너무 이쁘다라고 해서 가지만 사실은 그 병원에서 모든 환자들이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후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혼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원인을 잘못 아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고민들은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경험으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셔서 의료진과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싼 시술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유명한 시술이 항상 나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얼굴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래야 이제 불필요한 시술을 줄이고 부작용과 잘못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처진 얼굴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안용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